오늘 치러진 대선 선거인단 투표는 트럼프 당선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주차 미터기가 지난 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숨진 노숙자를 두고 규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측에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청자들의 막판 폭주로 1차 가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뉴욕 이런 한인 사회에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배신 투표, 이탈표, 신이 없는 선거인 동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치러진 대선 선거인단 투표는 트럼프 당선을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538명의 선거인이 출신주의 주도와 워싱턴 DC에 모여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로 지지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8일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를 한 각주 선거인단은 그 결과를 담은 증명서 등을 봉함해 연방 상원 의장에게 발송하고 이것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봉한 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클린턴의 득표율이 2.1%포인트나 앞섰고 특히 표차가 역대 최다여서 선거인단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부정을 제기하며 재검표 논란까지 있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공화당 선거인단에게 트럼프를 찍지 말라는 전화와 이메일, 편지가 쇄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보다 무려 36명이나 많은 선거인을 확보하고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집으로 보내온 티켓을 받은 이용자들이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재작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가을까지 전면 교체한 신형 주차 미터기. 액정 패널에 한글 안내도 나오고 크레딧 카드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당초 신형 주차 미터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자동 티켓 발부 기능이 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파라무스에 거주하는 한인 박 씨는 우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찍힌 차량 사진과 시간까지 기록된 우편물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이 차를 세운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센트럴 블러바드와 팰리세이드 블러바드 사이 구간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운홀에서 뭐 통지받으신 거? 아니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경험으로만 들은 거예요. 하시면서 말을 안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티켓이 발부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동 단속 기능은 주차 5분 후부터 시작되고 주차 시간이 끝나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을 발송합니다. 자동 주차 위반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브로드 애비뉴는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필이면 연말 쇼핑 시즌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운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말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근 타운 포트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행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종차별적 논란을 낳았던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측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성당에서 숨진 노숙자를 두고 규정만을 앞세우고 있어 주민과 언론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이빗 로렌조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행정관은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허가 없이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은 조닝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세인트 마이클스 성당 사제관 지하실에서 잠을 자던 33세 히스패닉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펠파크타운의 입장입니다. 그는 또 노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잔인한 살인마일 수도 있다. 조민현 신부는 우리 타운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인과 지역 언론들에는 로렌조 행정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조민현 성당 주임 신부의 선행을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성당 측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했는데 이를 규정 문제로만 바라보는 타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주택과 교육, 복지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현 시정부의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18일 퀸즈 메스페스의 한 호텔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현 시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과 재개발 정책 등을 질타하며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숙자들을 호텔 이곳저곳에 투숙시키며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시정부의 임시 방편 정책을 꼬집으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주택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2%의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콘도 코압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교통정책으로는 좁은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거나 퀸즈 브루클린 강변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재개발하는 대신 도로와 기반시설의 보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뉴욕시 거주자의 뉴욕 시립대 등록금 면제, 모든 지역 내 시니어 센터 설립, 그리고 시정부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 시의원이었던 2009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돼 현재까지 4선을 이어가고 있는 친한파 의원입니다. 오바마 케어 신청자들이 신청 마감을 앞두고 폭주하면서 당국이 가입 시한을 오늘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벌금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15일 오바마 케어 마감일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와 뉴욕주 마켓플레이스에는 가입자들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가입 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뉴욕은 지난 17일까지로 이틀을 연장했으며 뉴저지주는 19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뿐 아니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34개 주 역시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신규 등록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했고 12에서 13일 양일간에만 가입자가 70만 명이 몰렸습니다. 한편 2차 가입 기한은 1월 15일로 이때까지 가입을 마치면 2월 1일부터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피하기 위한 2017년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11년 만에 10,000명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 감소세를 타고 있지만 2만 명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것인데요.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6일 공개한 2015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17,1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 회계년도 기간에 비해 무려 16%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26,562명을 기록한 이후 10년간 꾸준히 2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10,000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 추이는
2000년 15,107명, 2004년 19,441명에서 2005년 26,562명으로 급증한 뒤 2008년 26,666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영주권 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서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2015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을 내용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9,500여 명으로 55.7%를 차지했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6,400여 명, 가족 이민 초청 9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뉴욕 이런 한인 사회에도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도 중요하지만 평소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전달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한인내과 전문의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신체 면역 능력이 저하돼 감기에 걸리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은 감기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칫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확대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 대처 요령으로 외출 시 밤낮의 기후 변화에 맞춰 옷을 입고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담배나 카페인 등은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불이나 카펫 등을 세탁할 것 등도 권유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미리 접종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각종 범죄를 비롯해 특히 전철 내에서의 혐오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뉴욕시 전철 내에서 총 37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과 비교하면 거의 100% 급증한 것입니다. 15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2건은 성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 범죄였으며 8건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범죄 외에도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절도 14,000여 건, 중범죄 폭행 280건, 강도 43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뉴욕시 전역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백인 우월주의 상징, 성소수자 대상의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동기 250건과 비교해 31% 늘어난 총 328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앞으로 뉴욕시의 주요 범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매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트랜짓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수천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산타 클라리타 지역 400여 가구와 가디나 지역 1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 밸리와 산타애나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해 3,7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사우스 패사데나 지역 110번 프리웨이 인근을 비롯한 요크 블러버드와 비아 마리솔 부근이 빗물로 침수돼 프리웨이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으며 LA 국제공항 인근 라시에나가와 라티에라 지역도 도로에 물이 차올라 수대 차량이 견인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LAPD는 폭우가 지속됨에 따라 LA 강의 수위가 위험 수위에 달해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LA 카운티 일대가 폭풍 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다울정의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제 LA 한인타운 다울정에서 LED 조명 설치를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다울정 LED 조명 설치는 허브 웨슨 LA시 의장이 주관해 LA시로부터 $10,000의 기금을 지원받아 마련됐습니다. 다울정의 야간 경관 조명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엔 특히 생소한 질병들이 많은데요. 뇌우 천식이라는 질병으로 호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천식이 급격히 심해지면서 급기야는 사망에도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해변가에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평화롭게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모래바람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한바탕 도시를 휩쓴 폭풍.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It's just like being strangled slowly to death, like torturously. 소방서와 경찰서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가 쉴 새 없이 빗발쳤습니다. We had a period after 7 o'clock where we were receiving one call every 4 to 5 seconds. 병원에는 응급실과 구급차뿐만 아니라 약품까지 동이 났습니다. It's been an extraordinary 24 hours at the hospital. We've had almost 500 presentations. 하룻밤새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만 8,500여 명. 이 가운데 6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전에 한 번도 천식을 알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iterally sitting on the couch and then just started coughing every 5 seconds and could not, just really hoarse, deep coughs.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천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꽃가루가 물을 머금고 수천 개 조각으로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작은 입자들이 기도와 폐 속까지 뚫고 들어가 천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The rupture will actually release these contents like a projectile, so it will actually allow it to get airborne. 천둥 번개와 함께 불어닥친 집단 천식 발병 사태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앞으로 뇌우 천식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맨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은 뉴욕 시내 아파트의 최저 난방 온도를 화씨 55도에서 62도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아파트 실내 온도가 화씨 65도 아래로 내려간다면 의무적으로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 규정은 실내 온도 화씨 55도, 실외 온도 화씨 40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15일 뉴저지주 포트리 풍림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 회장으로 전지웅 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4대 이사장으로 김영길 이사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전 신임 회장을 비롯 조진행 8대 회장과 임원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차세대 뿌리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5 회계년도 출신국가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모두 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 236명, 여아 83명으로 모두 1에서 4세 영유아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이 기간 미국의 전체 외국 입양아 5천여 명 가운데 5.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양아 수는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 수출 3위라는 부끄러운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50분쯤 70대 한인 노인 2명이 타고 있던 토요타 렉서스 승용차가 금강산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토요타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옆쪽에 있던 화단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한인 남성들이 부상을 입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 66세 최모 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미국과 한인 사회에 홈리스에 대한 이슈가 지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 10월 통계에 의하면 쉘터에 거주하는 가족과 개인들이 당시 현재로 6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쉘터를 이용했던 연 인원은 12만 7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뉴욕시의 홈리스는 10년 전에 비해서 83%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홈리스 쉘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또는 비공식적인 임시 숙소에서 밤을 지내는 홈리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되는 가정의 원인들을 보면 강제 퇴거 명령, 과밀 주거, 가정폭력, 실직, 위험한 주거 상황 등을 들 수 있고 홈리스의 그 가정과 비교해서 홈리스 성인 개인의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질환, 약물 중독, 기타 건강 문제들이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정부 쉘터에 있는 홈리스들 중에 아시안 홈리스는 약 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전체 인구가 뉴욕시 전체의 12%임을 감안할 때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다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인들의 경우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노숙이나 비공식적인 쉘터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쉘터에 가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거나 도둑을 맞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거리에서 자거나 버스에서 자거나 한인 자선단체들이 운영하는 노숙자 센터에 가면 시설과 공간은 열악하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비교적 편안하며 한식으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편리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시 일원의 한인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들은 나눔의 집, 사랑의 집, 주님의 식탁, 싱글맘, 힐링하우스 등 5군데가 있고 70에서 80명의 한인 노숙인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 단체들은 시정부의 예산과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자발적인 기금과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 서비스국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의 5단체들의 운영 실태는 재정적으로 서비스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후원, 바자상점 또는 모금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렌트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서비스의 개선과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추워지는 날씨에 홈리스들에게 입히고 덮을 수 있는 잠바와 바지, 신발 그리고 담요가 필요합니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을 도와주실 분들은 KCS 긴급 구호기금, 긴급 구호 프로그램 917-517-9374 917-517-9374로 연락 주시면 5개 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물건이나 렌트비를 5개 기관에 직접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역시 긴급구호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인사회 홈리스 대책 특별기구에 동참할 뜻이 있는 분들은 917-517-9374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나의 작은 관심이 한인 홈리스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고대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